적성 농약과 흡입 독성이 강한 농약은 백골 그림으로 위험을 표시합니다. 일반 중독 사고 없이 충분한 방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깨끗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풍팜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필수적으로 농약 사용이 필요하죠.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농약에 대해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농약이란 무엇인가? 농약에 대한 정의, 농약의 종류와 쉽게 농약의 용도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농약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과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약이란 무엇인가? 농약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토양을 소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토양 소독에서부터 종자 소독, 작물의 재배 기간 중에 발생하는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수확한 다음 저장할 때 병해충에 의해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약재가 포함됩니다.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약재, 착색제들도 농약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은 농업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농업용 자재입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은 효력만이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서도 많은 실험을 하고요. 그 데이터를 기초로 안전성이 확인된 약재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효과시험뿐 아니라 독성시험, 최종적으로는 동물시험까지 마친 후에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고 신농약 제품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농약으로 등록되는 비율은 35,000개 중에 하나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시중에 유통되는 농약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농약은 사용 목적에 따라 종류를 나누는데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그리고 기타 농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살균제는 곰팡이류나 세균류들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농약이고요. 살충제는 나방이나 진딧물 같은 해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농약입니다. 제초제는 식물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잡초를 방지하는 농약이고요.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용도의 농약은 생장조절제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전착제나 침투제, 그리고 착색제 같은 기타 농약들이 있습니다. 이 사용 목적별 농약은 구분하는 방법이 색깔로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기타 농약이라고 적혀 있는 그 바탕 색깔이 이 농약을 나타내는 색깔인데요. 분홍색 바탕색을 사용한 살균제는 실제 농약에도 분홍색 뚜껑과 분홍색 라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충제는 초록색 뚜껑과 초록색 라벨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초제는 라벨이나 뚜껑에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장조절제는 파란색 뚜껑과 파란색 라벨, 그리고 전착제 같은 기타 농약들은 흰색과 검정색을 사용해서 사용 용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초제의 경우에는 비선택성 제초제와 선택성 제초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비선택성 제초제는 뚜껑에 붉은 표시 혹은 붉은색 뚜껑으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선택성 제초제란 광역 잡초 혹은 화분과 잡초 등 그 해당하는 잡초만 방제를 하는 그런 제초제이고요. 비선택성 제초제는 종류에 상관없이 이 제초제가 처리된 부분에 있는 그 식물은 모두 죽이는 그런 제초제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포장을 살펴보면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라고 라벨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색깔 구분은 애써서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농약 사용이 많은 농가에서는 색 구분을 이용하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어떤 데 사용하는 농약인지를 알 수 있겠죠. 저희가 농약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집에 보관하고 계신 농약 꾸러미를 들고 찾아오셔서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쓰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가까운 농약사에 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농약을 잘못 쓰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약을 사용 목적에 따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면 다음은 선택하시려는 농약을 어떤 작물에 어떤 병해충을 방지하려고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용량은 얼마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 바로 농약 포장지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기 위해서 실제 살균제인 캐피즈 액상 수화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살균제이기 때문에 뚜껑과 라벨이 모두 분홍색입니다. 라벨 상단에는 농약이라는 표시가 있고요. 그 왼쪽으로는 살균제라고 적혀 있고 작용 기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캐피즈의 작용 기작은 카 플러스 41입니다. 작용 기작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표시 오른쪽으로는 농약 등록번호와 독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캐피즈의 독성은 보통 독성 그리고 어독성 2급입니다. 독성은 인축에 대한 독성 정도에 따라 맹독성, 고독성, 보통 독성, 저독성 농약이라고 표시하고 글자색은 맹독성 농약과 고독성 농약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나머지는 검정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맹독성, 고독성 농약과 흡입 독성이 강한 농약은 상단 중앙에 백골 그림으로 위험을 표시합니다.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는 농약은 보통 독성과 저독성 농약이며 고독성 농약은 점차적으로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어독성 2급 표시는 수생환경생물에 대한 독성 표시인데요. 수생환경생물에 대한 독성은 어독성 1급, 2급, 2S급, 3급 총 4단계로 분류하는데 이 중 어독성 1급과 2급은 독성, 잔류성을 표시한 우측 또는 밑에 괄호로 표시하여서 표시가 되고요. 어독성 1급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다음 라벨의 정중앙에는 상품명을 표시하고요. 캐피즈가 바로 상품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품목명과 제형이 표시되는데요. 캡탄, 테부코나졸 이 두 가지가 캐피즈의 품목명이 되고요. 품목명은 원재료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으로 액상 수화제라고 표시된 것이 농약의 제형에 대한 표시사항입니다. 농약의 제형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농약의 용량이 표시가 되고요. 이 용량은 액체 상태 농약은 밀리리터, 고체 상태 농약은 g과 킬로그램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아랫부분으로는 농약의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그리고 수입원 혹은 제조사가 표시되고 가장 아래쪽으로는 픽토그램으로 경고사항이 표시가 됩니다. 농약병을 뒤로 돌려보시면요. 농약 포장지의 뒷면에는 PLS법에 의해서 적용 작물과 적용 병해충이 표시되고 있는데요. 가장 겉면에는 적용 대상이 되는 대표 작물과 적용 대상이 되는 대표 병해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뒷면에 적용 대상 대표 작물과 병해충이 표시된 한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세요 라고 화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당겨서 개봉을 하게 되시면 더 많은 적용 작물과 방제 가능한 병해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PLS법에 의거해서 적용 대상 작물 상세 내용과 적용 대상 병해충 상세 내용, 그리고 물 한 말당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양량, 그리고 안전 사용 기준에 적합한 사용 시기와 사용 횟수, 원재료의 성분과 함량,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기재가 되고 있는데요. 농약 포장지에 있는 모든 표기 내용은 등록 시험 자료의 내용이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충실히 지키시면 중독 사고 없이 충분한 방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농약 잔류에 우려가 없는 깨끗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과 약효 및 약해에 대한 안내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올해 구매해서 사용한 농약을 다음 해에 다시 사용하실 때에는 구매하실 때 들은 약 설명이 기억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꼭 설명서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앞에서 설명드리기로 했던 농약 제형인데요. 농약 제형은 직접 살포제, 희석 살포제 이렇게 나뉘는데, 직접 살포제는 해당 농약을 그 농약 자체로 직접 살포하는 그런 종류의 농약인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제형으로는 분재, 조립식 입재, 코팅식 입재 같은 입재 종류들이 있습니다. 희석 살포제는 종류도 가장 많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농약의 제형이 되겠습니다. 희석 살포제는 용제에 희석되기 쉽게 계면활성제나 첨가물을 첨가해서 만들어 놓은 제형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캐피즈는 액상수화제이고요. 다음 특수 제형으로는 과립훈연제와 도포제, 혼증제 같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과립훈연제는 고체 상태의 농약에 열을 가해서 농약을 기체로 바꾸어서 살포가 되는 그런 제형이고요. 도포제는 식물의 절단면에 보호와 살균의 목적으로 도포를 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농약 라벨에 표시되는 픽토그램으로는 앞서서 살펴봤던 안전 사용 준수에 대한 마스크 착용, 보호 안경 착용, 장갑 착용, 방제복 착용 같은 그림이 있고요. 독성 주의사항에 대한 픽토그램으로 고독성 농약과 맹독성 농약에 표시되는 해골 그림, 그리고 꿀벌이나 누에, 새에게 피해를 주는 농약에는 그림으로 또한 알기 쉽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농약이 인체로 들어오게 되는 경로는 흡입, 피부 흡수, 그리고 섭취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흡입의 경우에는 가스나 미세 분무액, 더스트, 퓨움, 연무 상태의 농약이 호흡기를 통해 폐로 침투하게 되는데요. 가스 상태의 농약은 공기와 쉽게 혼합되고 다른 형태의 농약들도 분무 등에 의해서 일정 시간 동안 공기 중에 부유하기 쉬운데, 이런 입자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을 때가 있고요. 적절한 예방 대책 없이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독성 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농약을 흡입을 통해서 인체로 들어오게 될 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성이 높거나 아주 미세한 분무액을 살포하는 경우에는 방독면을 착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눈을 통해서 농약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 안경을 착용해 주세요. 다음 피부 흡수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독성 물질의 침투 경로가 되겠습니다. 농약은 잡초의 표피나 해충의 체벽을 쉽게 침투하여 잡초와 해충을 죽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 물질은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사람의 피부도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계면활성제나 용제가 함께 들어있는 농약은 작업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작업복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여름철에는 피부에 땅구멍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 올라가고요.
고온 상태에서는 베인 곳이나 피부병, 찰과상에 의해 손상된 피부를 통해 농약의 흡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 주세요. 피부로 흡수되는 농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무장갑을 착용해 주시고 방수가 되는 옷이나 방제복을 착용해 주세요. 이게 좀 어려우시면은 방수가 되는 재질의 긴 앞치마를 착용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신발은 장화를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약을 입을 통해서 직접 섭취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입을 통해서 섭취되는 경우에는 우발적으로 섭취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적절한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 중에 흡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분무기에 막힌 노즐을 입으로 부는 경우,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손과 얼굴을 씻지 않는 습관 등이 있고요. 이 외에는 농약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용기에 보관했다가 음료수로 잘못 알고 마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동은 절대 금지입니다. 독성이 미미한 농약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적절한 습관에 의해 섭취된다면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섭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요, 작업 후에 노출되었던 얼굴이나 손, 발 등을 세정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작업할 때 입었던 옷은 일회용인 경우에는 밀폐 봉지에 담아서 버려주시고, 일회용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작업복을 세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후 남은 농약은 다른 병으로 옮겨 담으시는 것은 절대로 금지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모두 지키셔서 농약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상 청풍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